업로드가 많이 뜸했는데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내가 제대로 쉬긴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 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한번 취미생활도 할 겸 또 혼자 앉아서 주절주절 얘기도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10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이나 좀 오지 이런 곳을 많이 다녀봤는데, 왜 남자들은 전역하면 자기가 근무했던 그 부대 쪽으로 뭐 오줌도 안 싼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무했을 때 이런 자연 환경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전역하고도 가끔 뭐 생각할 게 좀 많아지거나 좀 쉬고 싶다, 조용히 자연 속에서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가는 곳은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냥 길 같아 보이는 곳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런 말 해요. 아니, 왜 고생을 사서 하냐, 잠은 집에서 자야지 왜 춥고 배고프게 밖에서 자냐 라고 하는데, 가끔 이런 불편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세상은 사실 너무 편안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세상, 따뜻한 데서 잘 수 있고 삼시세끼 뭐 4끼 5끼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만족이라는 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잘 못한다기보다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기대치가 너무 높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만족이란 걸 잘 못하게 되고, 땅바닥에서 잡으면서 등도 베겨보고 한정된 식량 가지고 하루를 묵어보고, 하루 온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 고민거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누구나에게나 한 번쯤 그런 동굴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어디야? 여긴 아닌 것 같고. 좀 조심해야겠네요, 여기. 저기 있다. 산에 가실 때는 저런 그 산악회 요런 거, 요 표지, 길을 모르겠다 요거 찾으시면 웬만하면 길입니다. 배낭이 오랜만에 너무 무겁고 높은 걸 메니까 고개를 못 들겠네. 땀은 많이 나지 않는데 제가 오늘 먹을 곳은 좀 더 앞에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잘 곳이 저쪽인 것 같네요. 영상에서 릴스에서 봤던 곳이 딱 저 사이트 같아요. 좀 평평한 곳 다 왔네. 근데 진짜 멋있다. 바람 안 불길 진짜 바랬는데 진짜 바람 안 붑니다. 오늘 날씨 딱이야. 자, 이렇게 사방이 뻥 뚫린 바다는 바람을 막아줄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같은 온도라도, 같은 기온이라도 훨씬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영하권, 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최대한 보온 대책을 좀 강구해서 가져왔거든요. 패딩이랑 뭐 부티 다 가져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이쪽, 줄을 잡아야 되나? 이쪽으로는 못 가. 너무 위험한데? 야, 이거 촬영 못 하겠다. 네, 지금 텐트를 다 쳤고요.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한두 시간 쉬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세종에서 군산으로 오는 길에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랑 경유 가격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휘발유 가격이 거의 세종은 한 2,000원대까지 올라왔고, 경유는 그거보다 한 100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평균. 그리고 제가 여기 군산 선유도인데, 이 선유도까지 오는 길에 많은 주유소들을 봤어요. 유가가 뭐 1,900원대가 제일 많았는데, 그나마 제일 저렴했던 곳이 이제 알뜰 주유소가 한 1,700원대로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저렴하다고 해서 차량들이 뭐 줄을 서거나 그런 행렬은 보이진 않습니다. 정부에서 유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서민들은 또 유류세를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열흘 정도 휘발유 경유값을 오른 값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상한을 취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여러 유튜브에서 기름값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대부분이 세금이더라고요. 거의 40% 가까이는 유류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제를 해왔던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22년도 러우 전쟁 그때가 이제 2,000원이 넘었었죠. 2,100원? 그 정도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휘발유 차를 운행하고 있었어 가지고 만땅을 넣으려면 한 10만 원 가까이 진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LPG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LPG 주로 넣는 곳은 오르진 않았어요. 789원.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실물로 체감은 못하고 있는데 그 외 휘발유랑 경유는 정말 빠르게 올랐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올랐더라고요. 뭐 대부분 다 알다시피 기름은 페트로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 환율을 우리가 적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러우 전쟁 때가 우리가 한 1200원 정도 선이었고 지금은 1480원대에서 1460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는 한 일주일 전에는 1,500원도 넘었죠.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밤 12시쯤 돼서 1,500원을 넘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진짜 뭐 IMF 이후로 이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1998년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 20년이 아니지 몇 년이야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환율은 그냥 계속 오르기만 했죠. 거의 많은 분들이 뭐 달러 예금, 달러 보험 이런 상품에 많이 가입을 하시고 특히 그리고 2030 세대들은 서학개미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걸 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원인과 결과가 반대가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하락한 건데 이 사태가 뭐 서학개미 때문이다 라는 잘못된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온갖 기금들 전부 다 때려붓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11월 달부터 계속 하루하루 모니터링을 해왔어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고 거의 다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일매일 우리나라 시황을 확인한 이유는 사실 포모가 너무 오더라고요. S&P 500, 나스닥,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해봐야 하루에 뭐 진짜 많이 오르면 5%, 뭐 보통 2, 3%, 뭐 1, 2% 이렇게 오르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하루에 지수가 막 8%, 10%씩 오르더라고요. 포모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디까지 가나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 너무 거품 아닌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수가 있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렇게 높이 오르면 분명 한번 거품이 꺼질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매일 시황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나 싶더니 코스피가 6천을 찍었고 1월 달부터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다 던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500원 선은 넘지 않았어요. 계속 1,480원을 찍으면 다시 한 1,430원대까지 계속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가 그 짓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원달러를 환전해서 나가는데 환율이 계속 뭔가 올랐다 내려갔다 제자리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개입이 있어서일 거고 국민연금이 방어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더더욱이 저는 국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국장을 들어갔던 사람들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코스피가 5천 후반대 아니면 6천 넘었었을 때 이쯤 되면 차라리 한번 현금화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겠죠. 그걸 알고 빼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주말에 미국과 이런 전쟁 나자마자 원유가 폭등을 하고 또 월요일 날 장 시작하니까 서킷이 계속 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뭐 거의 코인판이지 않나?
이게 주식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참 주식시장이 정말 유동성이 너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더더욱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뭐 S&P 500, 나스닥 이런 지수 ETF들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해봐야 뭐 2, 3%? 뭐 나스닥이 한 5% 정도?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전에는 계속 포모가 왔지만 뭐 삼전, 한익 뭐 10%, 20%씩 오를 때 포모가 많이 오긴 했지만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그리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아 정말 지수 ETF만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업로드가 많이 뜸했는데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좀 내가 제대로 쉬긴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 오늘은 뭐 스크립트도 없고 아무런 주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노지에 오기까지 그냥 무슨 얘기를 해볼까 그냥 산을 오르면서 생각했거든요. 정말 국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정말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런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한 2027, 8년도쯤에는 뭐 중국이 대만을 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최근에 미국은 뭐 베네수엘라, 멕시코, 그 다음 이란, 뭐 그 다음은 쿠바라는데 참 그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편으로 미친놈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트럼프 말고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원달러 스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관세 협상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결과를 모르겠고 환율은 이미 한번 1,5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1,500원을 올라가는 게 또 시간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배낭을 메고 절벽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 이런 곳에 그냥 배낭 메고 땀 흘리면서 오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뭐 60이 돼도 이런 취미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자주 오진 못하겠지만 그때 되면 더 자주 오진 못하겠지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뭐 맥주 한잔 하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제 자산의 대부분은 달러로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엔화로 5대 상사 중에 2개 상사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일부분이라서 크진 않고 나머지는 뭐 S&P 500, 나스닥 그리고 좀 기타 개별 주식들 그렇게 조금씩 한 주씩 매수를 해 나갈 생각이고 이제 2달 뒤면은 제가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잔금을 쳐야 돼요. 잔금 치자마자 월세로 바로 줄 것 같은데 월세가 정말 많이 비싸졌습니다. 저는 그 가격 주고는 못 들어가요. 인천의 24평 신축 아파트가 한 120에서 130 정도 하더라고요, 시세가. 그나마 검단이라 조금 싼 거고 부평구나 계양구 쪽은 오히려 더 비싸더라고요. 신축이 많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 전세는 귀해질 거고 전세는 없어질 거고 그 전세였던 매물들이 다 월세로 전환되면서 이제 월세값이 처음에는 주춤하다가 이제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서울은 이미 강서구가 정말 오래된 강서구 아파트 1.5룸 정도가 거의 월세가 1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진짜 빌라 뭐 반지 하나 뭐 한 4층, 5층 엘리베이터 없는 4층, 5층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경기 외곽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매가슴 또 점점 올라가고 과거같이 이제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남는 거는 뭐 경매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매나 청약도 진짜 요새 분양권이 너무 올라가서 이 가격이 맞나 싶은데 또 완파는 되는 게 내가 아직도 현실을 모르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가격입니다. 청년들은 뭐 주식 아닌 코인밖에 내 자산을 불리는 길이 점차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다리가 자꾸 끊겨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뭔가 시도하다 보면 남들이 못 봤던 그런 길이 나에게는 또 보일 수 있고 또 뜻밖의 기회가 나한테 찾아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하루 온전히 선유도에서 즐기다 가겠습니다.